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포스코홀딩스요. 아, 포스코홀딩스.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저항선을 뚫었는데. 요 기쁜 소식을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2만 6천 원이고요. 17% 정도 있어요. 자, 42만 6천 원 라인에 17% 라인, 17%면 지금 현재 지금 손실이 구간이긴 한데 우리는 요거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포스코 퓨처엔 19만 톤 그 납품 소식이 들리면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 라인들을 일단은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요 라인들이 왜 계속 중요했냐면 자, 이제 공개방송이나 생방송을 할 때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를 계속해서 알려드렸는데 그걸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라인들은 1차, 2차 저항선 라인들을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포스코 퓨처엠하고 같은 상황이다라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내려오면서 이제 도주 마감을 했어요. 근데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정규장이 끝나고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들을 지선 삼아서 지금 올라온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장이 좀 기대가 돼요. 자, 내일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은 1차 라인들은 34만 9천 원 라인이 되겠는데 여기 라인들을 다시 찍는다는 것 자체가 돌파를 하겠다는 그 움직임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저항선을 다칩니다. 오늘로써 포스코홀딩스도 저항선 라인들을 뚫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내일 장 같은 경우에 35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1차적으로 37만 2천 원 라인들을 저는 돌파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내일 한번 찍고 언제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갔다가 자, 이 그림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저항선을 지선 삼아서 찍고 올라가는 그 그림들이 나올 때 저는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이 45만 원이에요. 1차. 여기 밑에 있는 이제 단기 라인들은 이제 그 저항선 역할을 못하고 위에 있는 45만 원까지 올라갈 텐데 자, 요 상황에서 이제 가장 갈등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평균 단가가 41만 6천 원에 17%를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자, 저는 이렇게 대응 전술을 한번 짜게 된다면 저는 이 포스코홀딩스 자체가 위에 있는 큰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조정이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요 그림에 위에 있는 그 54만 2천 원 라인들 저항선을 찍은 그 그림들도 제가 이제 작년부터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있는 저항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재차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신경 써서 봐야 하는 라인들은 이 45만 원 라인들 저항선 돌파가 나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55만 여기 보여드릴게요. 56만 4천 원입니다. 저는 1차 목표치로 56만 4천 원 보셨으면 좋겠어요. 1차를요? 예. 그 라인들 갔을 때 일단은 여기 움직임은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그 56만 4천 원 라인들 갔을 때는 일단 비중 50%만 주시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했을 때 진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 움직임을 볼 때 우리는 나중에 이거를 한번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현재 그림 같은 경우엔 고점에서 내려와서 아래에서 W자,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그리고 위로 반등이 나다가 1차 저항선 라인에서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위에 있는 45만 원 라인들을 갖다가 이런 그림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단기하면 살짝 조정이 났다가 이런 그림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한번 찍고 나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이건 지선으로 바뀌어요, 재차. 그럼 위로 이제 슈팅으로 올라가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공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이 엄청 높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라인들은 이 구간에서 7월부터 한 번도 뚫지 못하던 그 저항선 라인들 오늘 뚫었다는 점이고요. 35만 원 돌파가 나왔을 때 일단 45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제 오랜 기간 물려 계셨던 그 심정은 이해가 가요. 그래서 45만 원 가면 뭐 일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리를 하셔도 괜찮지만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까지는 한번 데리고 가는 전술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어떻게 뭐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는 장기로 도움 많이 됐고요. 저 장기로 보고 있는데 물을 조금 타고 싶은데 물을 어디서 타야 될지 하고 네네.
근데 이게 그 오늘 장기로- 저항선을 찍어서 다시 밑으로 내려올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아, 오늘 돌파를 했으니까 내일 그냥 슈팅이 나와도 이상한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껏 제가 공개 방송이나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지선을 찍었다, 어떤 지선을 찍었다 이런 거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 공개 방송을 안 보셨나 봐요. 가끔씩 봐가지고요. 자 일단은 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장기로는- 중요한 저항선 네. 라인들 돌파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지금 비중이 17%시면 여기서 뭐 더 물을 타시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네. 물량만 대응하시는 게 뭐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참고하시죠. 그럼 56만 4천 네. 원에서 반 정리하고 나머지 끝까지 가져가라는 거죠. 네네. 나중에 올라갈 때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제가 공개 방송과 이대리 생방송 주택의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희 방송 계속 한번 시청해 주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힘든 고생하셨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예, 현대건설. 현대건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예, 14만 원에 6%입니다. 14만 원에 6%요. 제일 궁금하신 게 어떤 걸까요? 지지선과 저항선 알고 싶습니다. 네? 예. 지지선과 저항선을 알고 싶습니까? 지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 네. 아랫머리 구간을 지금 현재 만든 상황이고요. 지금 아랫머리 구간을 지금 만든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어요. 현대건설의 세력들이 이 라인들을 파란색 추세선입니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우하향으로 조정이 나오겠어요. 자, 이 상황에서 여기 있는 지선 라인들은 여기 있는 이 지선 라인들인데 3거래일 전에도 일단은 돌파를 하면서 찍은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살펴봤을 때 단기 저항선 역할을 하던 곳을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왔다는 점이죠. 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가 있는 거는 저희 시청자님은 지금 14만 원에 그 매수가신데 우리는 요걸 하나 살펴봐야 돼요. 여기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으면서 반등으로 올라왔었고 여기 라인들을 깨면서 여기를 저항선 삼고 재차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이거를 조금 더 포지션을 잡아도 되는 지금 비중이거든요. 6%시면. 네. 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라인들의 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두 가지 추세의 지선 라인들이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이 라인들 빨간색, 파란색 라인들을 지속해서 찍으면서 지선 삼아서 있었고요. 깨고 내려가서는 저항선 삼았던 이 라인들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내일장 같은 경우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이 97,900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게 92,900원인데 이 구간에서는 비중을 더 잡으셔도 돼요. 비중을 더 잡으셔서 올라갔을 때 네. 네. 지금 다시 올라가게 되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찍고 올라갔을 때 13만 6천 원 정도가 되는 저항선 라인이 하나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으러 올라왔을 때도 본전이 안 되셨기 때문에 이걸 안 터셨을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97,000원대에서부터 92,700원대 요 라인들 사이에서는 매수를 잡고 분할 매수를 한번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평단가가 제가 11만 6천 원 정도가 되실 것 같아요. 요 상황에서 올라갔을 때 14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그 저항선 13만 6천 원 쪽에서는 비중을 조금만 줄이시죠. 투명한 걸 줄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추가 매수한 거를 줄이시면 어떤 네.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자, 예상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선물에 한번 조정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현대건설도 여기를 한번 찍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재차 올라갔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한번 매도를 하시고 밑에서 잡았던 물량을 매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가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15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면 이건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오게 돼요.
요 그림은 쌍바닥 구간 8만 원 라인들을 한번 찍겠다는 그 이야기니까 위에 있는 저항선 14만 원을 돌파를 못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밑에서 추가 매수 잡았던 물량들을 일단 1차적으로 매도를 해야겠지만 여기를 찍고 나서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그 그림이 나올 때는 일단 전량 매도하세요. 전량 매도. 왜? 이 M자형 차트를 그리면서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보다 더 싸게 매수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리면서 나중에 올라갈 때는 여기 14만 원 저항선의 라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더 이상 저항선 역할을 못해요. 요 상황에서는 밑에서 이제 잡아주셨을 때는 이거는 긴 호흡으로 롱 포지션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나중에 향후에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 또 크게 더 열려있는 그 구간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라인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번 봐야겠네요. 여기 고점 라인들을 돌파를 해서 올라갔을 때 1차 저항선 라인들은 위에 있는 16만 2천 원 그리고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는 일단 20만 원 라인들까지 재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요즘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내려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만 올라갔을 때 이 14만 원 라인들에서 돌파를 못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는 전량 매도한 후에 재매수 전술로 이 9만 원 아래 지지선 라인들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나중에 이제 대응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뭐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13만 9, 6천 원에서 맞고 떨어지면은 8만 원대 그러면 재매수를 들어가면 되는 걸. 네, 맞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우리가 밑에서 추매를 하고 올라갔을 때 이 저항선을 맞았을 때는 일단 밑에서 매수한 물량들을 정리를 하시고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나머지 물량 가져가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일봉상 꼬리를 달고 내려가는 이런 꼬리를 달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M자형 차트로 조정이 한번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 지지선보다는 그 밑에 있는 이 8만 원 쪽 지지선 라인들을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그 전술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요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매를 해서 그 평단을 12만 6천 원으로 11만 6천 원이요. 11만 6천 원 아래로 내려오게 만드세요. 11만 6천 원요? 네, 11만 6천 원. 아, 12만. 예, 감사합니다. 네, 또 한번 전화 주세요.